안녕하세요. 두아들 아빠 형, 두아 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DCG 그룹 산하의 제네시스 글로벌이라는 대출 플랫폼이 지금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DCG 그룹은 지금 베리 셀버트라고 하는 회장이 2015년도에 세운 이제 기업입니다. 그 밑에 여러 가지 자회사가 있는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레이스케일, 제네시스, 여기는 대출 플랫폼입니다. 루노, 여긴 거래소고요. 코인데스크 언론사죠. 이렇게 많은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네시스에서 많은 대출을 일으켜서 무리한 사업 확정을 하다 보니 지금 FTX 사태로 여기에서 2, 3천억을 지금 묶여 있습니다. 사실상 잃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전에 테라루나 사태 때도 그 3AC라고 하는 투자 회사에 돈을 투자했다가 거의 한 8천억 가까이 날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DCG 그룹에서는 그레이스케일에 있는 여기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또 모르겠죠. 근데 여길 도와주기 위해서 그레이스케일에 있는 투자자들 자산을 팔아서 여길 지금 도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구제금융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엄연히 불법이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이런저런 루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제네시스 글로벌 여기에 지금 빚의 규모가 3분기 말 기준 28억 달러다. 3조 한 몇천억 원 정도 되겠죠. 이 금액을 갚아야 하는데 지금 DCG 그룹으로부터 긴급 수요를 받았지만 1.4억 달러는 사실 많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지금 파산 위기다. 그게 10억 달러건 5억 달러건 이 돈이 없으면 지금 파산 신청 가능성이 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 그 말씀드린 그레이스케일을 좀 자산을 팔아서 여기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GBTC는 지금 마이너스 50% 프리미엄이 지금 그 마이너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낸스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월가 투자은행은 이거 제네시스 파산해도 GBTC에는 영향이 없다. 이유가 뭐냐? 이 신탁의 구조상 이 펀드랑 그 위에 있는 모기업과는 좀 별도로 격리가 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건 영향은 없을 거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이 보고서를 믿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일파만파 지금 상황이 퍼드가 이제 퍼지고 있는 거죠. DCG는 제네시스에 11억 달러를 빚을 졌다. 그러니까 이제 빚을 서로 이제 갚아야 하는데 서로 지금 난처한 상황이 이제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레이스케일에서 나 이거 투자자들 돈 갖다가 임의로 팔지 않았고 지금 여전히 그 자산들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 이거를 공개하게 되면 문제는 종료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준비금 증명이라고 하는 거나 지금 몇 개 있고 얼마나 자산이 있고 지갑 주소 공개하는 순간 이게 다 이제 온체인 데이터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모든 의혹이 사라질 수 있는데 이걸 하지 않았으면서 그 이유로 보완을 냈습니다. 우리 보완 때문에 이거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거래소의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 개수만 63만 5천 개 정도가 됩니다. 이거 이제 팩트로 말씀을 드리면 그레이스케일의 트러스트라고 하는 이 자산은 코인베이스에 있죠. 이건 언터처블인데 이거 건드리는 순간 코인베이스,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규제 감독하는 감독기관 모두 다 범법자가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도 이 빗발치는 요구가 있다 보니 공개하라 공개를 했죠. 근데 이 공개한 게 9월 30일자네요. 이게 뭐냐면 분기별로 이제 규제 기관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커스토디 또 그레이스케일에서 보고서를 냅니다. 우리 자산 얼마나 갖고 있고 지금 이거 안전하고 이 내역을 공개를 하다 보니 그때 3분기에 보고한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63만 5천 개고 이더리움은 뭐 300만 개고 뭐 다른 자산도 이렇게 있다. 근데 아까 보셨듯이 9월 30일자죠. 지금 이건 FTX 사건이 다 11월에 일어났는데 그 한참 전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리고 좀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악을 한번 가정을 해보면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비트코인의 3.3%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개수라면 거의 64만 개죠. 예전에 루나가 갖고 있었던 비트코인 개수가 8만 개입니다. 그럼 이것보다 훨씬 많죠. 이거를 동시에 시장에다가 64만 개를 던지는 순간 비트코인은 46% 하락을 해서 8,900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좀 안 좋은 얘기만 했다 보니 좀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셀시우스가 사실 파산 신청을 했죠. 근데 여기에 지금 투자를 해놓은 사람들에게 지금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클레임 걸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1월이죠. 내년 1월 달에 재판을 한다.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가 이전에 파산을 신청했던 보이저라고 하는 크립토 랜딩 그 기업이죠. 여기는 알짜 기업으로 FTX와 사실은 좀 서로 인수를 하려고 경쟁을 했던 알짜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를 인수를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 다시 입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죠. 그러니까 이게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저는 이제 이거 사실 동일하게 봅니다. 바이낸스가 지금 투자를 거부했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제네시스의 파산을 저는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숱한 이제 뭐 변론을 하고 재판을 하고 자산들 팔아서 고객들에게 돌려주겠죠. 그 이후까지 힘을 다 빼고 휴지 조각까지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인수를 다시 시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제네시스 글로벌이 파산이 될 것이라고 하는 가정하에 뭐 안 되면 뭐 좋습니다. 근데 파산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불똥이 DCG와 그레이스케일까지 번진다. 그럼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좀 그 입지전적인 기관들이고 거기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워낙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다행히 제네시스만 파산을 하게 되면 이건 뭐 다른 기업에 인수되고 해피엔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설사 1번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크립토 그 커런시 자체가 이제 없어질 수 없는 자산군이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준비는 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 제네시스 글로벌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좀 안 좋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마지막은 좀 좋은 얘기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댄모 헤드라고 하는 판테라 캐피탈의 대표가 있습니다. 이분이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다음번 반감기는 24년도 4월 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1.3년 전에는 비트코인이 바닥이었고 반감기 이후 1.3년 후에는 꼭지였다, 피크였다는 얘기를 하죠. 실제로 이 하얀색이 비트코인 반감기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전후 이제 바닥과 꼭지, 바닥과 꼭지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년도에다 이제 4월 달에 줄을 긋고 이제 앞으로 1.3년을 당겨 보면 지금 뭐 거의 바닥에 가깝지 않냐. 그리고 1.3년 후면 25년도 중반기나 이제 하반기에 이제 꼭지를 찍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역사가 반복된다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의하면 이제 지금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분석가는 이제 그 반감기 2015년도는 반감기로부터 26개월이 지났었고 또 2018년도는 반감기로부터 29개월이 지금 지났었다. 지금도 반감기로부터 30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바닥이었거나 아니면 바닥이 매우 가깝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검정색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내는 그래프고요. 그 주황색은 이제 장기 보유자들이 손실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여전히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주황색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손실이 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으나 장기 보유자들은 꾸준히 축적하고 있었고
이들이 시장에 내다 던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브라질에 있는 최대 은행이 내년 2분기에 비트코인 커스터디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지금 뭐 월가 있는 뭐 기관들, 또 가장 오래된 미국의 뭐 BNY 멜론과 같은 기업들, 또 우리나라 시중은행도 다 지금 커스터디부터 제공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세상에 종말이 올 것 같은 지금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이제 마음의 준비는 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이 자산이 없어질 자산군은 아니니 저희가 끝까지 공부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